자, 우리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제6장 채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8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채권의 개요 제1절. 자, 채권의 개념 보죠. 채권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채무증서죠. 채무증서. 즉 뭐예요? 차용증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를 구성하는 거다.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만기가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환. 자, 그리고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수입원을 보면은 이자 수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도 자유롭게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매매 차익, 즉 자본 소득도 우리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개인들의 채권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투자하게 되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집합 투자, 펀드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가 된다는 점은 우리 세금 설계에서도 좀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개인이 했을 때는 과세를 안 하고 요거는 좀 과세가 된다라는 거. 자, 요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채권의 개념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자, 차용증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 마지막 줄에 보니까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만기는 있지만 만기까지 보유를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유통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앞쪽에서 여러분들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대부분 장외시장이지만은 장내시장도 존재한다. 장외에서도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가번 채권의 특성 보니까 확정 이자후 증권이다. 자, 이자를 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기한부 증권이다. 저 만기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3번 이자 지급 증권이다. 이자를 주는 증권이고요. 장기 증권이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금융시장을 구분할 때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본시장의 한 구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기가 1년 이상의 채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여러분들 내 돈이 아니고 타인 자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타인 자본. 자, 그리고 채권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액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단가도 넘어가는데 매매단가는 여러분들 유통시장에서 매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만원당 가격으로 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면 이자율, 우리 채권의 권면에게 표시된 수익률, 이자율 주기로 한 거, 이거 바로 표면 이자율. 영어로 하면 쿠폰 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만기와 잔존기간. 만기가 뭐 3년이다 그러면 정해져 있겠죠. 더 발행을 이때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만기가 3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유통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기는 이 날짜로 이제 권면행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 날짜에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 기간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과 기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잔존 기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수익률 관련돼서 보죠. 자, 우리 투자 원본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하겠죠. 뭐 수익률과 관련돼서는 표면이율, 우리 이자율 나온다고 했죠. 이제 쿠폰 레이트라는 것들도 있고,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래되는 시장 수익률도 있겠죠. 그게 바로 발행 수익률, 만기 수익률, 실효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이런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를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수익률, 시장에서 거래될 때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 만기까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유통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통 수익률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시장 수익률. 자, 우리 시장에서 향후 우리가 이자라든지 나중에 원금 상환 받는 거에 대해서 현재 가치,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할인되는 내부적으로 구한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내부 수익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시장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만기 수익률, 요 만기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유통 수익률, 내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토대로 여러분들 채권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할인율로 쓸 때 채권 가격 구할 때 할인율 계산할 때 이런 만기 수익률 또는 시장 수익률을 기초로 해서 채권 가격을 구한다. 자,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채권 가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N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할인한 금액들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적용되는 요 할인율이 뭐라고요? 그쵸? 이거 시장 수익률을 얘기한다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채권 투자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익률과 관련돼서 그 위에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보니까 수익률은 베이시스 포인트로 표시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시스 포인트. 용어니까 여러분들 이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 정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1%를 100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자, 우리 100분의 1%다라고 하면은 0.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소수점 퍼센트를 안 하면은 00만 붙이면 되겠죠? 001. 자, 이렇게도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요 단위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죠. 따라서 수익률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변동한다면은 1포인트당 우리 100 베이시스니까 100분의 1이니까 그죠? 베이시스 포인트가 100분의 1%니까 10이다라고 하면은 요거의 10배, 그러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0.1% 변동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죠. 10 베이시스 포인트 변동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몇 퍼센트 변동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0.1% 변동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베이시스 포인트가 100분의 1% 단위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다음은 채권 투자의 특성 해가지고 이제 수익성이 있다. 채권 투자에서 여러분들 이자 수익도 얻지만은 자본소득도 얻는 이런 수익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여러분들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자율 받는 거고, 쿠폰 레이트 받는 거고,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차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채권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오르고, 시장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본소득과 관련돼서는 채권의 시장 수익률, 즉 유통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또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매 차익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시장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비쌌을 때, 이때 팔을 때 우리가 자본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자본이득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반대는 또 반대 개념으로 해석되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 이 가격과 우리 할인율, 수익률 뭐 이런 거의 관계는 항상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뭐 채권은 여러분들 무조건 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주식에 비해서는 변동이라는 얘기는 위험이잖아요. 그 위험이 더 적다라는 거죠. 안정적이다. 이런 채권들도 여러분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가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도 있고 뭐 금융기관 또는 공사, 회사 뭐 다 발행할 수 있죠. 법률로 정해져 있는 주체들은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 발행 주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안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혹은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특히 국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용평가를 안 받았다라고 해도 국가가 망하는 일은 없으니까 안정적인 채권에 해당된다. 우리 오죽하면 국채와 관련된 부분들을 무위험 채권이다, 뭐 무위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완벽한 무위험은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무위험 자산에 해당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회사채가 관련돼서는 위험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우리 평가를 받는 거예요. 회사채와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 회사가 발행을 하려면은 반드시 신용평가기관에 평가 등급을 우리가 획득한 다음에, 그쵸? 증권신고서라는 것을 증권신고서는 이런 공모의 경우에만 해당되죠. 공모의 경우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데 이제 만약에 무보증사채다. 무보증사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우리가 사채 등급 평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개월 이내에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등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AAA부터 뭐 쭉 10개 등급이 있다라고 해서, 자, BBB 등급 위에 상위 4개 등급을 우리는 투자 등급이다, 적격 등급이다. 그리고 C 등급까지 하위 5개 등급을 우리는 투기 등급이다. 자, D 등급은 아주 신용 불량 등급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정크펀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채권들을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 어느 정도 신용을 보면서 채권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188페이지 황금성, 유동성을 얘기하죠. 자, 유동성이 우리 채권도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화가 쉽다라는 거죠. 유동성도 있다. 자, 다음 라번 여러분들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 자본을 우리 조달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내 돈으로 운영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은 남의 돈으로 운영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타인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본의 형태가 바로 이제 주식에 해당되는 거고, 타인 자본의 형태가 이제 채권에 해당되는 거죠. 자, 자기 자본은 회사는 여러분들 영속이다라고 하면은 만기가 없다라는 게 우리 자기 자본 주식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환할 의무도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채권은 만기도 존재하고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소유권은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 거지 채권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주주와 관련된 주주권으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주권 중에서 자의권 그리고 공익권 하면서 우리 의사결정, 의결권이라는 것들도 공부했죠. 그래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권 이쪽은 우리가 주주 중에 있는 거지 채권자에는 없죠. 자, 그렇지만 채권자는 여러분들 회사 청산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분배받는다라고 해서 더 안정적이다. 자,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녀 재산을 분배받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또 이제 차이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주식에서는 뭐예요? 배당을 주 수입원으로 한다. 채권은 여러분들 이자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고 매매 차익은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차이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표로다가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표에서 여러분들 자, 가격 변동 위험. 자, 위험이에요. 변동성 그것도 위험은 여러분들 우리 채권이 그나마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작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주식이 채권화되는 예로 우선주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식인 주식인데, 자, 우선주예요. 우선주는 주식은 주식이죠. 그런데 이제 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여러분들 우리 신용 우선주 그리고 구형 우선주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신용 우선주와 관련해서는 주식은 주식이에요. 주식은 주식인데 자, 만기를 설정해 놓고 만기가 지나게 되면은 뭐로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결과적으로 만기는 없다라고 그죠? 보통주로 전환하니까 뭐 똑같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자, 뭐예요? 의결권이 없죠. 그쵸? 의결권이 없어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이거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고, 자, 우선주는 여러분들 지금 신용 우선주와 관련돼서는 최소한 확정적으로 배당을 6%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갑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확정 배당을 준다라는 거죠. 확정 배당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익 날 때 배당, 손실 날 때 배당 안 주고 이런 거랑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확정 이자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서 자, 우선주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인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으로 보면 여러분들 자, 우선주가 있다. 우선주 투자자는 의결권보다는 배당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의결권 관심 없다. 나한테 없다도 상관없다. 나는 배당만 확정적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매년 투자자에게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줄에 여러분들 또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결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채권과 유사하다. 자, 비슷한 점 찾으셨나요? 자, 의결권이 없다라는 거와 확정적인 이자 성격에 해당되는 배당을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다음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선주는 정해진 배당금을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주의 시장 가격의 증감은 발행주체의 수익성보다는 자, 시장 이자율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발행주체의 수익률, 즉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그러면은 이 우선주의 가치가 올라간다, 가치가 떨어진다,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익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나는 그냥 무조건 6%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자, 수익성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향후 여러분들 배당이 D1, D2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는 거에 따라서 이거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해당 우선주의 가격을 구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모형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배당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현재 가치 할 때. 시장 수익률로 이제 할인하게 돼 있죠, 시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6%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시장 수익률이 5%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가지고 7%의 시장 수익률이 됐어요. 근데 6%의 확정 배당을 받아요. 별로 안 좋죠. 그러면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뭐예요? 회사의 수익성보다는 시장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받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은 여러분들 밑줄 치셔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 보죠. 자, 우선주 배당금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과 비슷하다. 자, 발행주체의 이자 비용은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금은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으로 지급되므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감면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뭐예요? 요 A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 주죠. 요거는 여러분들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절감 효과는 있는데 자, 배당을 준다. 이것도 배당이죠. 어쨌든 간에 배당이에요. 배당은 뭐예요? 법인세 다 차감하고 그 이후에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세금 계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주와 관련돼서는 절세 효과는 없지만은 채권은 여기 이자 비용 처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점은 차이가 있다. 그죠? 우선주도 주식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렵게 출제될 때는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맨 밑에 표 6-2 우선주와 채권의 비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그 표를 한번 정리를 각자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렵게 출제될 때가 그런 거지 보통 출제되면 여러분들 왼쪽 주식과 채권의 비교. 자,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채권의 종류. 채권의 종류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발행 주체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 해가지고 자, 발행 주체가 국가에서 발행하면은 국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 지방채, 그리고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뭐 공사에서 발행하면 공사채, 이렇게 법률상 발행 주체로 인정받는 자가 발행하면은 이렇게 이름을 명명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와서 보니까 1번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채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잠깐 공부했듯이 자, 세 번째 줄 보면은 국채의 종류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외국환 평행기금채권, 그리고 재정증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국고채권과 그리고 재정증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채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첨가 소화 방식으로 우리가 발행된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국민주택채권. 자, 이런 것들을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자, 지방채와 관련된 부분 보죠. 자, 지방채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철도, 지방 도시철도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 번째 줄에 서울 도시철도 공채증권, 그리고 지방 도시철도 공채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것들도 있다. 뭐 체크 정도만 하는 거지 암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거 이외의 채권들을 우리는 특수채, 그리고 특수채 말고 일반적인 회사가 발행한 것을 오른쪽 페이지 회사채 이렇게 얘기해요. 자, 특수채는 여러분들 맨 밑에 두 줄 보시게 되니까 자, 한국전력채권, 지하철공사채권, 토지주택채권, 도로공사채권, 주택공사채권, 예금보험공사채권, 그리고 증권금융채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뭐 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는 특수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것들도 특수채예요. 금융기관이 뭐 회사라고 하면 회사채가 될 수는 있겠지만 특수채로 봅니다. 그런데 이 금융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특수채 중에서 회사채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가지고 우측 페이지 4번에 금융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금융채라는 것은 특수채 중에서 발행주체가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만 금융이 아니죠. 비은행도 금융이 되는 거죠.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말한다. 자, 한국은행도 은행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도 바로 금융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산업금융채권, 그리고 중소기업금융채권, 그리고 카드채, 캐피탈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회사채 보죠. 자, 회사채는 회사가 이제 발행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3개월 후급 이자로 지급해서 발행을 한대요. 그리고 만기에 일시 상환한대요. 자, 회사채의 종류는 보증사채, 무보증, 보증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담보부, 무담보, 그리고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옵션부사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산 담보부 증권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회사채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뒤쪽에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또 자, 이렇게 이제 발행 주체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 기준이 있고요. 납원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 어쨌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차용 증서다 보니까, 자,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자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자를 만약에 3년 만기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일시에 지급을 한다. 이때 이자를 다 한 번에 지급한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돈을 빌려오면서 이자 주니까 빌려오는 돈이 적게 빌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고 발행하고서 액면을 만기에 상환하는 거. 자, 이런 채권을 우리는 할인채 이렇게 얘기해요. 할인채. 자, 다음 여러분들 그때그때 쿠폰 레이트 이자를 계속적으로 주는 채권들을 우리는 이표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표채. 자,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액면으로 발행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만기에 일시에 전체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복리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여러분들 그렇죠? 후에 준다 그러면 복리채, 그리고 그때그때 준다 그러면 이표채 이렇게 얘기하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할인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할인채는 1년 미만의 채권들, 우리 1년 미만의 채권들의 대표적인 것은 통화안정증권이에요. 그래서 통화안정증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인채로 발행합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우리 193페이지 여러분들, 193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차는 발행주체의 단기 과보적 자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발행되고, 일반적으로 중도의 이자 지급 없이 만기의 액면가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완전 할인 채권의 형태로 발행한다. 자, 할인채. 그렇죠? 1년 미만의 채권들. 자, 다음 이표채는요, 그때그때 이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채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표채. 그거 말고도 뭐 국고채라든지 산금채, 한전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복리채라는 게 있습니다. 복리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국민주택채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리채에 해당된다. 뭐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여러분들 발행 유형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발행할 때 보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보증부 그리고 무보증부 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자, 거기 다섯 번째 줄에 여러분들 담보를 제공하느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해서 담보부 채권 그리고 무담보부 채권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특약으로 일반 채권보다 이게 뒤에 갚는다라고 해서 그 후순위 특약을 집어넣는 채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후순위 채권. 자, 후순위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는 후순위. 우리 여러분들 회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때 이 채권이 주식보다 우선한다라고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채권보다 후순위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채권이 바로 후순위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채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보다는 앞서요. 채권이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후순위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만기 유형에 따라서 분류한다 해서 우리 채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이지만 단기 채권에 해당되는 통화안정증권 등과 관련돼서는 1년 미만도 발행은 가능해요. 그래서 1년 미만을 기준으로 1년에서 5년까지 5년 넘는 거를 자, 이런 것들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정확한 구분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고요. 자, 맨 밑에 표를 보니까 여러분들 채권 만기에 따른 분류에서 단기채는 1년 이하의 통화안정증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중기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개발채권, 그리고 외국환 평행기금채권, 외평채, 회사채, 국고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장기채권과 관련돼서는 뭐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도시철도채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이라든지 도시철도 뭐 약간 장기적인 냄새가 나죠. 그래서 장기채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중기채가 많겠죠. 일반적인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외국환 평행기금채권, 그리고 국고채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가셔가지고 5번째 줄 볼게요. 자, 채권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기채권에서 중기채권으로 다시 단기채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채권을 우리 투자했는데 만약에 1년, 2년, 3년, 4년 경과해서 만약에 이때쯤 되니까 7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잔존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럼 3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죠. 중기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년이 됐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몇 년이죠? 1년이죠. 1년 미만이니까 단기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여러분들 처음에 투자할 때 이 시점에 내가 놓여있다라고 하면은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후에 이제 상환받는 거니까 불안하죠. 위험하죠. 리스크가 커요. 즉 뭐예요? 채권 가격 변동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경과 기간이 경과할수록 변동폭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자, 장기에서 단기로 기간이 변함에 따라서 다른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감소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변동이라는 얘기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만기 곧 갚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안함이 떨어진다. 그렇죠? 변동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커진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채권의 만기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수익률은 높지만은 자, 유동성이 떨어지고 채무 불이행 확률도 증가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된다. 즉 변동성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제2절 194페이지 채권의 가치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가치평가. 자, 우리 채권 가격 구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맨 밑에 우리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채권 가격 P는 C 나누기 1 플러스 R 플러스 C 나누기 1 플러스 R의 제곱해서 마지막 C 플러스 F의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확정적인 이자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이표채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표채니까 쿠폰 이자를 계속적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1차년도에 쿠폰 이자 나누기 1 플러스 R. 2기 때는요, 똑같이 나오겠죠.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쭉 해서 이제 마지막 기 때는요, C 나오고, 자, 원금 상환 해주죠. 이 현금 흐름 들어오고,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로 구하는 게 바로 채권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 R값이 뭐라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수익률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이 시장 수익률의 개념이다. 또는 만기 수익률 또는 유통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만기 수익률, 우리 유통 수익률, 내부 수익률 다 똑같은 말이다. 우리 앞자 따서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죠? 뭐 10,000원만 내시우 뭐 이렇게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어쨌든 이런 같은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표채와 관련돼서 채권 가격을 구하는 거 봤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할인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측 페이지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 바로 밑에요. 자, 할인채와 복리채의 계산은 좀 더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할인채와 복리채의 현금 흐름은 만기에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매기간 이자가 없다라는 거죠. 만기 때 한 번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할인채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채권 가격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예제 첫 번째예요. 자, 액면 10,000원이고 만기 2년. 자, 표면 이자율은 5%.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8%다라고 돼서 할인채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할인채의 가격은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은 뭐예요? 자, 우리 만기가 2년이래요. 1기 때 현금 흐름 없죠? 자, 2기 때 현금 흐름은 얼마 상환받아요? 10,000원 상환받죠. 10,000원. 이해됐나요? 2기 때. 자, 이거를 여러분들 1 플러스 R. 자, 우리 유통 수익률, 즉 시장 수익률, 즉 채권 수익률 몇 프로죠? 8%로. 그렇죠? 0.08로 할인한 값이다. 2년 혼인가 제곱으로 할인한 값이다. 이게 바로 할인채 채권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우리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8,573원. 8,573원. 그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가격이 8,573원이니까 지금 발행할 때 10,000원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8,573원으로 발행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10,000원에서 이 차이 금액이 얼마예요? 차이 금액이 1,427원. 자, 1,427원. 요 차이 금액이 결국 뭐예요? 디스카운트 된 금액이다라는 거죠. 요 금액. 요게 바로 이제 이자 상당액이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거 차감하고 8,573원으로 발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할인율은 뭐다? 시장, 채권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다. 액면 이자율로 할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액면 이자는 이거예요.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쿠폰 레이트인 거지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복리채와 관련된 부분 계산해 보도록 하죠. 복리채의 채권 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복리채 우리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 10,000원이고 만기 5년. 자, 표면 금리는 3%. 자, 채권 수익률은 6%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기 5년이에요. 자, 그러면 5년 후에 쭉 가서 얼마 상환해요? 10,000원 상환해요. 10,000원.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복리 이자까지 상환해요. 자, 복리 이자는 얼마죠? 복리 이자는 자, 10,000원에 여러분들 10,000원에 지금 이자를 얼마 주기로 했어요? 지금 쿠폰 이자가 3%죠? 3%. 자, 3%를 복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03에 3%의 5승. 이게 만기 금액에 상환할 금액인 거죠. 원리금. 그렇죠? 이거에 현재 가치다라는 겁니다. 미래 현금 흐름은 이렇게 구했어요. 얼마로요? 쿠폰 레이트로. 자, 이거를 현재 가치 할 때는 뭘로 하라고요? 시장 수익률요. 자, 유통 수익률이 몇 프로죠? 자, 6%로 주어졌죠. 그래서 1.06에 5승으로 할인한 값이 바로 복리채의 현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리채 여러분들 채권 가격 구할 때는 우리 캐시플로우 구할 때는 표면 이자율로 하는 거고요. 현재 가치 구하는 채권 가격 구할 때 할인율은 시장 수익률, 즉 채권 수익률로 6%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 복리채와 관련된 우리가 채권 가격 구하는 거, 요 논리는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게 계산 문제로 출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5승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재무 계산기가 아닌 공학용 계산기가 아닌 쌀집 계산기로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물론 계산은 돼요. 어떻게 해요? 10,000원 곱하기 1.03 곱하기 1.03 1.03을 5번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1.06을 나누기 1.06 이래서 5번 나누면 뭐 계산은 되겠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복리채, 할인채 여러분들 채권 가격 구하는 논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의 이해.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뭐 이표 채권, 할인 채권, 복리 채권 간에 언제 뭐 다 어떤 식으로 구했어요? 미래 현금 흐름들을 다 예측을 해서 이거를 시장 수익률, 즉 채권 수익률로 할인해서 다 합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했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채권 수익률과 그리고 시장 가격, 채권 가격 간에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자,
높아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따라서 채권 수익률과 유통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자, 그게 이제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채권 가격과 그리고 채권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관계가 아니고 반대 관계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R0에서 우리가 P0에 채권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하면은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채권 수익률이 R1으로 오른다라고 하면은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P1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인다. 올랐을 때 떨어진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 R2로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채권 가격은 자, P2로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 형태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식을 가만히 보면 N승 하니까 직선, 우리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자, 요렇게 자, 원점에 대해서 이 곡선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원점을 보고 있는 거죠. 오목한 게 아니고 볼록한다. 그래서 우리는 볼록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록성. 자, 이 볼록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봤듯이 똑같은 폭의 채권 가격 상승과 채권 가격 하락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채권 가격, 지금 이 점에서, 즉 채권 가격이 여기에요. 자, 여기에서 똑같은 폭의 수익률이 상승했을 때 하락폭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이만큼 변동했다라고 하면은, 자, 똑같은 폭으로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 상승은 이만큼 상승했죠. 그래서 이 지금 상승폭이 훨씬 더 크죠. 왜 그래요? 볼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는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똑같은 폭의 채권 수익률에 아래 하락에 따라서 채권 가격 상승폭이 자,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이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자, 그게 여러분들 우리 196페이지 그 그림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습을 나타낸다. 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의미는 자, 수익률이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의 상승폭이 수익률이 상승할 때 채권 가격 하락폭보다 크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볼록성. 그죠? 뭐 금융 관련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 많이들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뭐 아니시더라도 뭐 충분하게 뭐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뭐 이번 시간에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채권 투자 위험 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